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제대로 걸려든 것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방법으로 시간 끌기를 하려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 열린 이재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 심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이 왜 신진우 부장판사를 겁내고 그렇게도 피하고 싶어 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여타 재판에서처럼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대한 분량의 증거 기록 열람 그리고 복사 또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재판장에게 호소해왔습니다. 오늘 신진우 재판장은 이재명의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아니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인데 역할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또 황당하다는 듯이 씩 웃기까지 했답니다.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니네들 또 재판 지연하려 하는 모양인데 나한테는 절대 안 통해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판장은 이재명 측 변호인들을 향해서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변호인 중 한 명이 죄송합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이자 재판장은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다. 다음 기일까지는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는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의 편의를 봐줄 수 없고 이제 곧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변호인 측은 검찰은 지난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서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인단은 공판 단계에서 투입돼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투입된 것은 자기들 사정이죠. 재판장은 이에 대해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그래서 다음 달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 11월 29일 예정된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고려해서 입증 계획을 미리 준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이니 알아서 항소심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이었던 셈입니다. 신진우 판사는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협조 당부지 사실은 일방적인 통보죠. 재판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가 장악하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잔말 말고 따라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진우 부장 판사에게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판사들도 신진우 판사를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신진우 판사는 칼같이 재판정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판결도 엄정하게 내리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판사일 것 같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측이 지난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증거 기록이 거의 동일한 자신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렸던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면 유죄를 예단할 수 있고 따라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간이 기각을 하지 않고 절차대로 재판을 받겠다고 신진우 판사가 얘기했는데 간이 기각이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판부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판단해서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다, 뭐 내가 이거는 좀 심한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미루겠다, 이렇게 다른 재판부로 넘기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간이기각이라고 하는데, 간이기각을 시키지 않고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화영 측 기피 신청은 이재명 측의 이 사건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현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달라는 것으로 재판부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나 다른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화영과 이재명 측에서 소위 말하는 재판부 쇼핑, 판사 쇼핑을 하고 있으니 받아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술책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자체 기각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대해 판단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와라. 대신 기각돼서 나한테 다시 오면 각오해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신진우 판사는 대신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측 변호인만 퇴정시켜버렸습니다. 이화영을 제외한 이재명과 김성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화영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같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신진우 판사가 그대로 나머지 재판은 강행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어쩌면 폭탄 선언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진우 판사 이 같은 단호함을 감안할 때 재판부 재배정 신청으로 한 차례 이미 재판 연기를 지연을 시도했던 이재명 측에서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마도 간이 기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측에서 지난번 재배당 신청 이후 다음으로 생각하는 재판 지연 술책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경우 신진우 판사 자신이 지난번 재판을 담당했으니까 한번 다른 재판부에서 내가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판단을 받아보라 이런 의미일 수 있지만 이재명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 검토로 신진우 판사의 화를 돋군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재판 지연 수단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대법원까지 거치면 최소 2, 3개월쯤의 시간은 벌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기껏해야 보름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을 해버릴 경우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화영이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등의 혐의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77일간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시간을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1심 선고가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만 시민단체가 요청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 요청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금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공판 기일에 들어가는데 그때 재판 생중계 요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판 기일이 시작되면 이재명은 이번에는 또 수원지법까지 원정 등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라도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재판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